연결기는 파손되고 새 열차는 오지 않고 결국 30년 된 열차를 계속 굴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릴 차량이 없어 노선 개통이 미뤄질 수 있다는 말까지 나옵니다. 지금 대한민국 철도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이 사태의 원인을 추적해 보겠습니다.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먼저 국내 철도 차량 제조사들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봐야 합니다. 19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국내 철도 차량은 현대전공, 대우중공업, 그리고 한진중공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IMF 외환위기 이후 세 개의 회사가 4대 4대2 지분으로 통합해 하나로 합쳐지는데 처음 이름은 한국철도차량 주식회사, 영어로 코로스였고 나중에 사명을 로템으로 변경합니다. 2001년 현대자동차가 대우중공업 보유 지분 40%를 인수하고 현대자동차 그룹에 편입했고 2006년에는 한진중공업이 로템 지분 전량을 매각해 지금은 현대로템이 된 것입니다. 이후 한동안 일부 경전철 차량을 제외하면 사실상 국내 철도 차량 제작사는 현대로템이 유일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자 철도 차량 가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총대를 맨 곳이 서울시입니다. 2014년 서울시는 전동차 구입 비용을 줄이려는 의도로 지하철 2호선 노후 차량 교체분 200량을 국제경쟁 입찰 방식으로 변경했고 이에 따라 다른 어느 회사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사실상 이때부터 국내 철도 차량 시장에 경쟁 체제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이 회사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노후 차량 교체분 210량, 서해선 40량 사업 등의 낙찰자로 선정됩니다. 또 이 회사는 도시철도, 광역철도 차량 제작에서 더 나아가 시속 150km급 간선형 전기동차 사업, 지금의 ITX 마음 낙찰자로 선정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서울시는 운행한 지 25년이 지난 노후 전동차를 모두 교체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열차들이 많은 만큼 당분간 만들어야 할 철도 차량 물량이 상당할 것이 예상되었기에 철도 차량 제작에 뛰어들고 싶은 업체들이 많았고 철도 운영사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차량을 납품받기를 원했는데 이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지난 2025년 10월 서해선 차량이 운행 도중 객차가 분리되어 버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손님을 태우지 않고 차량 기지에서 나오던 중 발생했기에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는 연결기가 파손된 중대한 결함인 만큼 이때 들여온 모든 열차에 대한 연결기 교체를 결정합니다. 서해선은 2018년 소사역에서 원시역 구간이 개통함에 따라 총 7개 편성 열차가 도입되었고 2023년 대곡역까지 개통함에 따라 2차분으로 총 10개 편성 열차가 추가 도입되는데 이번에 이 사고는 이 2차분에서 발생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발주해 어느 한 회사가 제작한 이 차량은 사실 약속했던 시기보다 차량 납품이 늦어진 열차였습니다. 그래서 서해선 전동차 납품 지연은 서해선 소사역에서 대곡역 구간 개통 연기의 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한 지 3년도 되지 않아 이 차량들 중 한 차량 연결기가 피로 파괴로 파손된 것입니다. 결국 해당 10개 편성 열차는 객실 간 통로 이동을 금지했고 서행 운전하게 됩니다. 즉 열차들이 느리게 운행하면서 운행 소요 시간이 증가하게 되었고 배차 간격도 길어지게 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레일에서는 경의중앙선으로 대체 운행이 가능한 대곡역에서 일산역 구간 서해선 운행 횟수를 축소시켰지만 그래도 배차 간격은 길어질 수밖에 없었고 지금도 서해선 열차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완전 정상 운행까지는 앞으로 몇 개월 더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철도 차량 품질 문제는 이 서해선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2023년 9월 코레일의 신형 열차 ITX 마음 열차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시작하고 2주 만에 무려 280회나 고장이 발생해 차량 운행 초기부터 이용자의 불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에도 열차 고장은 지속되었는지 언론에 이 열차가 고장 났다는 기사가 정말 자주 검색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에서 가장 많은 고장이 발생한 건 이 출입문이었습니다. 이 차량은 높이가 낮은 승강장과 높은 승강장 모두 정차하도록 설계되었는데 높이가 낮은 승강장에 열차가 정차할 때에는 이렇게 발판 2개가 나와 계단이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발판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고장이 자주 발생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출입문이 열리지 않은 문제 역시 다수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는데 이 열차는 190톤으로 제작되도록 요청했지만 실제 열차는 이보다 15톤 더 무거운 205톤으로 만들어졌고 결국 코레일은 입석 승객을 50% 수준으로 줄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이는 코레일의 손실로 이어지게 되었는데 손실액은 25년간 110억 원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사실 ITX 마음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ITX 마음은 노후화된 무궁화호 열차를 대체하기 위해 만들고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1차분의 계약은 2018년 12월에 이루어졌고 납품 예정일은 2022년 12월이었습니다. 이후 코레일은 이 회사와 ITX 마음 2차분도 계약하는데 2차분의 계약은 2019년 11월에 이루어졌고 납품 예정일은 2023년 11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분은 3년 전에 도입이 완료되고 2차분도 현재 도입이 완료되었어야 하는데 문제는 2차분은 물론이고 1차분마저 2026년 1월 현재 다 도입되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1차분 ITX 마음은 총 150량으로 4량 27개 편성, 6량 7개 편성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 6량 5개 편성, 즉 총 30량이 납품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2차분은 더 심각한데 2차분은 총 208량 으로 4량 28개 편성, 6량 16편성을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4량 5개 편성, 즉 총 20량만이 납품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모두 합해서 미납률은 61%에 달합니다. 결국 코레일은 노후화된 무궁화호 열차를 한동안 계속해서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문제는 1, 2차분도 다 받지 못한 상황에서 2024년 코레일은 ITX 마음 3차분 총 116량을 이 회사와 계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이건 서해선 ITX 마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은 1995년에 최초 개통했습니다. 차량 역시 도입된 지 오래된 만큼 이들 차량을 신형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총 76편성 가운데 25개 편성은 2023년까지 도입이 완료되어 구형 차량 대신 신형 차량으로 운행 중입니다. 이어서 서울교통공사는 5호선 노후 차량 26개 편성과 8호선 노후 차량 15개 편성을 신형 차량으로 교체할 계획을 세웁니다. 2021년 어느 한 회사가 이 신형 차량 제작 사업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는데 납품 기한은 2025년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진행되었다면 5호선, 8호선 신형 열차가 모두 제작 완료되어 적어도 시운전 중이어야 하는데 41개 편성 중 현재까지 고작 5호선 단 1개 편성만이 시운전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5호선, 7호선 차량 총 216량, 2025년에도 서울 지하철 9호선 4단계 연장에 따른 추가 차량 사업의 최종 낙찰자로 이 회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 7호선은 2027년 추가 연장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장암역에서 양주시 고읍동까지 도봉산 옥정선과 성남역에서 청라국제도시로의 연장입니다. 노선이 길어지면 이에 따라 차량을 추가로 제작해야 하는데 이 차량들 역시 이 회사에서 제작할 예정입니다. 이 중에서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에 필요한 차량의 납품 기한은 2027년 12월이라고 합니다. 기존 차량들도 아직까지 제대로 납품이 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이 7호선 청라 연장분도 제 시기에 납품받지 못할 수 있고 그러면 7호선 청라 연장도 연기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이 차량에 대한 제작도 원래 이 회사에서 할 예정이었습니다. 납품 기한은 2026년 7월이었습니다. 포스코 ENC는 최근 납품 지연을 이유로 신안산선 전동차 공급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아직까지 1, 2차분의 ITX 마음을 모두 납품받지 못하고 있는 코레일은 3차분 ITX 마음은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2019년 이 ITX 마음 계약 당시 한 량당 가격은 약 18억 원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똑같이 시속 150km급 간선형 전기동차인 ITX 새마을은 이보다 8년 전에 계약했는데 이 열차의 한 량당 가격은 약 19억 원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8년 뒤에 계약한 비슷한 스펙의 차량이
오히려 1억 원 더 저렴하게 들여온 것입니다. 이 서해선 열차 역시 기존 낙찰률을 감안했을 때 저렴하게 제작된 열차였습니다. 2020년 기획재정부에서는 이 사례들을 예산 절감 우수 사례로 선정한 바 있었습니다. 품질 좋은 차량이 저렴하게 들여왔다면 말 그대로 우수 사례가 되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절감은 안전 문제와 운행 차질 그리고 추가 비용으로 상쇄되고 말았습니다. 값싼 입찰이 곧 효율적인 조달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